이곳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부안으로 가는 도로 위. 수벅과 맥날 같은 대기업도 침범하지 못한 인구수 5만 명도 안 되는 시골에 20대 청년들이 모여 잡화점을 열었다는데 꿈이 외교관이 되는 거였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 때 제 부모님에 따라서 미국으로 학교에 한 학기를 미국에서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코리안이라고 했을 때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들이나 제가 가져온 초코파이를 선물로 가져왔었는데 이게 뭐냐면서 이렇게 바로 버려버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지금 없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저의 가장 깊은 그런 정체성은 한국이었는데 내가 알리고 싶었던 한국의 가장 그 깊숙한 모습이 아무래도 시골이나 농촌, 어촌이 아닐까? 가장 한국적인 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니, 머리도 안 말리고 왔어. 아 근데 이거 자격만으로 하면 되는 거라서. 아 오케이. 그럼 같이 있으면. 아 네. 블로그 글 쓰고 원래 글 쓰는 것은 조금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어쩌다가 글 쓰기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이 그림이요? 네. 잠깐만요. 제가 이제 내려놔도 될까요? 그럼요. 이런 락,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좀 이해하기 힘들죠. 다양한 사람들 속 나를 찾는 이야기 프리오션. 이번 영상은 한국의 시골을 세계에 알리려는 청춘들의 이야기다. 시골의 청춘 대표님을 처음 만난 곳은 잡화점 옆 스튜디오. 제가 제일 왜 외교를 하고 싶었나를 좀 깊게 제 스스로를 파봤을 때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알리고 싶었던 게 제 가장 큰 요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창작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영국에 대한 컨텐츠를 만드는 친구들을 만들다가 아,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 고향이 군산이었는데 부모님이 부안으로 귀촌을 하시게 되면서 부안에서 해봐도 되겠다? 아니요, 이 친구는 영상 담당이고 부안 토박이에요. SS로 쓰이는데 1시간 뒤에 와주셨네요. 아니 그때 딱 일어나서 잠 깨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또 배가 아파가지고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어제 그냥 술 한잔 하고 자가지고 어제 좀 달리셨어요? 막걸리 한 잔 했는데 술 빼야가지고 한잔 했는데요? 네. 딱 한 잔 했는데 예. 저희가 사실 처음에 팀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창업팀은 아니었고 동아리였어요. 팀복을 만들었는데 그 티셔츠를 팔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담고 싶은 메시지들을 티셔츠에 좀 구체적으로 담아보자 라는 생각을 부안이라서 특별한 점은 제가 일단은 바다를 좋아하기도 하고 모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산이랑 들이랑 바다 전체가 다 있는 곳이 부안이기도 했어서 다른 곳들을 서칭하고 여기를 정착해야겠다라기보다는 제가 귀촌으로 왔는데 저한테 딱 맞는 환경이네. 그리고 새로운 농업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동료들이 그 시기에 딱 나타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새로운 시도를 위한 이 우주의 응원이랄까? 나를 위한 삶인가? 나를 위한 흐름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사실 부안에서 더 있어야겠다는 확신을 갖기도 했습니다. 애정하는 디자인은 요 줄포면에서 찾았던 영감인 아기제비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탄생했냐면
저희가 줄포면을 음. 탐방할 일이 있어서 네. 갔었는데 음. 이 차마 밑에 아기제비들이 있는 음.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 귀엽다 하고 사진 찍어두고 음. 또 보고 싶어서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아예 집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약간 뭔가 씁쓸하면서도 음. 이 시골이라는 지역에서 때가 되면 떠나가는 그런 흐름과 닮아있지 않나? 라고 해서 이제 이 제비들을 처음 첫 굿즈로 이제 팀북 이후 그 굿즈로 만들었었는데 이 친구들을 기반으로 했던 그래픽 티셔츠가 이제 완판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 굿즈를 만들어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경제적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처음 보게 된 굿즈여서 제가 특히 애정하고 있습니다. 의류들이나 면으로 된 제품들은 다 저희가 직접 생산. 이게 네. 저희가 음. 상설시장에서 영감 받아서 아. 해산물 친구들이랑 우와. 이렇게 야채 친구들 와, 귀엽네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채소. 네. 약간 색감도 네. 제 스타일이고 약간 모여있는 이런 느낌? 아직 못 가본 곳들도 많은데 동진하서. 네. 최근에 그 변산에 계신 바지락죽집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70대 후반 할머님이신데 네. TV에서 바지락 도라기다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티셔츠를 할머니가 사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입으시고 아, 진짜요? 가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우와. 그리고 약간 이런 거는 우와. 부안 여기 13개 읍면을 좀 다 담아본 그런 일러스트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도 오기 시작했다. 마지막 거를 이렇게 예쁜 거를 득템해 가시네요. 그니까요. 제가 잘 말해줬어요. 그니까. 저한테 고마워요. 고마워요.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보지? 쓴 거를? 아 여기 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 그런 말 하지 5등! 마세요. 이런 거 다 거의 5등. 5등! 오 4등! 4등이죠. 나만 5등이야? 4등이에요 저. 엽서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 담아놨어요. 가져가면 돼요? 거잖아요. 이거 중에 진짜로 하나 가져가요? 완전 득템하셨네요. 아, 물건 하나 이거 살 때마다. 아니면은 이거 진짜 이 엽서를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네네. 와. 5등! 어떡하지? 뭐 가져가지? 나 이거 가져야지. 채석가. 아 이거 가져갈까? 지금 저만 4등인 거예요? 네. 한 차례 손님들이 빠진 후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제가 농촌이나 시골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농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일단은 알아봐야겠다. 부안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 당시에 구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감자 조직 배양을 하다가 거기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의 멤버들이에요. 어떤 분은 감자 조직 배양을 안 하고 조직을 배양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 소니 좋네요. 저도 알파 시리즈 사고 싶은데 이 돈이 카메라요? 없어가지고. 네. 저도 접시 닦아 샀어요. 이거. 저는 좀 거구나.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 저는 작년에 응. 딱 이맘때쯤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갓 졸업해가지고 네. 이제 구인구직 하고 있는데 일자리도 막 안 찾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같은 거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런 전북 지역이나 부안 같은 시골에서는. 근데 부안은 이제 한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마실축제라는 네. 큰 행사를 해요. 그 행사에서 이제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있는데 이제 시골의 청춘을 딱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굿즈들을 보면서 여기 나랑 감성이 좀 맞는다 싶었고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이 정도면 내가 들어가도 되겠는데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디자이너님이 그 영상 일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 퀄리티가 막 일정하고 좋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팀에 들어가면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나연님한테 좀 어필을 했죠. 제가 맨날 자파점 찾아와서 나연님한테 진짜요? 좀 친해지려고 하고 비 오는데도 그냥 빛 뚫고 와서 디자이너님이 영상 작업하고 있으면은 좀 옆에서 거들어주면서 좀 어필을 했죠. 진짜 영상 잘한 척. 들이미는 식으로 그쵸? 이렇게 네. 오셨네요. 와. 저 여기를 아까 이 티셔츠를 주로 제가 찍고 있고 아, 블로그 글 글 쓰고 있어요. 원래 글 쓰는 것은 조금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어쩌다가 글 쓰기를. 쓰다 보니까 근데 책은 읽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아. 인문학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또 손에도 잘 잡히고 재밌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제 성향이 약간 서포트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또 목표를 잡고 음.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사람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저희가 처음 놀기 시작하면서 모였을 때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항상 저 사람이 대표다. 할머니께서 모으신 아, 옛날 제품들이거든요. 모으신 것 중에 그 옷을 자르는 가위가 있었어요. 그거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가지고 찾고 있어요. 네. 다목적 집게적 네, 도전이랑. 뭐 이것도 이제 다목적 집게라고 숟가락, 포크 같이 있는 건데 뭐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귀엽네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파스타만 드실 때 이때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군산에서 온 친구들이라 다 군산 무슨 점 그러네요. 있어요.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부채가 이게 누구일까요? 솔리드라고. 김조한님이죠. 네, 김조한. 누군지 모르겠어. 영어 교실. 영어교실. 우와, 이건 뭐예요? 저도 이거 처음 봐요. 아, 이거 저희 아버지. 어? 이건 저희 아버지 건데. 우표 그거 아니에요? 네, 우표 모은 건데. 우와, 이거 진짜 레어템인데. 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막 새벽에 가서 막 모았대요. 새벽에요? 네, 새벽에 막 사람들이 다 사가니까 모은 사람들이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님. 그렇죠. 그렇죠. 이때 모으셨나 봐요. 우와. 가위 찾았대요. 한번 보실래요, 가위? 완전 옛날 가위. 어디서 봤어? 어디서 찾았어요? 박스 안에 있었어. 가위가. 우와. 재단사 가위. 재단사 가위. 진짜 이게 막 손가락 잘릴 정도로 날카로워요. 우와. 이걸로 이제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하면 더 기운이 좋거든요. 그래요? 네. 기운이 좋거든요. 원래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제 웃긴 게 갑자기 그냥 친구들한테 제가 그때 취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명함 선물을 한번 해줄까 내가 명함 만들어서 해서 그때부터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했는데 그때 공부했던 게 지금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하나씩 하루 1일 1그림을 할 때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제 그림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근데 아직 찾고 있는 거는 내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찾고 있거든요. 첫 번째 그냥 제 이유는 그 제 그림을 보고 좋아해주고 웃고 조금 이렇게 갖고 싶다 이런 걸 보면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때문에 그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 말고 이제 좀 약간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긴 그런 이유도 한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뭔가 그거를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걸 찾고 있어요. 조금. 네. 포장이 이제 안 돼 있는 벌크 상품이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포장이 안 되어 있지만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너무 좋아. 저 일일이 그 월마다 그 지역에 대한 그 디자인을 해서 직접 만들고. 이거 구독자분들 이벤트 해도 되겠어요? 아, 네. 저희는 네. 연인 관계입니다. 아, 진짜요? 네. 오. 감자 조직대항식 딱 갔을 때 아. 사장님이 네. 저한테 네. 남자친구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팀원을 찾고 있었고 이유는 여자친구를 찾고. 아닌데요, 저도 팀원을 찾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괜찮은 사람이어가지고. 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해보잖아요. 제가 그 배양실에서 네. 아마 제 여자친구 이제 대표님이 저를 꼬시려고 약간 그림 좋아하는 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도와주게 되다 보니까 서로 그림 그린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아 이거 잘 안 되는데 아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괜히 이렇게 관심 끌리게 작업을 그게 아니라 그때 오빠가 그렇게 안 했어도 굿즈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에 괜히 그렇게 하 아니 이제 티셔츠 인쇄는 다 했어? 아 네. 이제 작품인데 이거요? 이것도 그렇고 몇 개 있는데 이건 제 첫 전시 때 썼던 작품이에요. 오. 제목은 좀 유치한데 웃으면 안 됩니다. 락스타보이라고 웃으셨네요. 아니 왜 선생님? 왜냐면 이게 좀 고정관념인 것 같긴 한데 서울 갔을 때 다 사람들이 거의 무표정이었거든요. 맞아요. 자기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그런 모순적인 사람이 혹시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그때 제가 약간 락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약간 머리 이렇게 약간 사람 자체가 이런 락 이런 표시가 있잖아. 이런 게 머리라면 이 사람은 아무리 어떤 표정을 지어도 약간의 락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구는 아무리 무슨 표정해도 이 락스타를 표시하는 이 손 때문에 항상 신나 보이는 그런 친구일 거다 하면서 그런 재미난 그런 생산과 아이디어를 그린 작품이네요. 그냥 가끔씩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더 색깔 넣고 싶고 정형화된 그림 그리고 싶고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네. 혹시 이거 같이 만들 사람? 형태. 있나요? 구합니다. 자, 먼저 옛날에 봤는데요. 네. 전에 만들었던 거 먼저 보여요. 이렇게 해서 집어서 말씀하셔야 돼요. 약간 그 환경 보호 주제로 약간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부안에 사는 13마리의 새를 조사해서 아카이빙 한 적이 있어요. 그 새 중에 한 마리거든요. 이 도요새였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새를 제가 일일이 다 그려서 이거 제가 그린 건데 이렇게 액자로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전시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네. 그런 예술적인 영감이 많으신데 그동안은 나연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그런 거를 그냥 취미로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제 그림에 네.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림 대학교도 가고 싶었는데 미술학원 갔는데 저보다 잘 그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 1차로 벽을 느낀다 죠 요즘 말로 벽을 느껴서 이제 처음에 엄마한테 이제 막 나 미술 쪽 갈 거야, 미술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말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학원에서 며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중학교 이후로 저는 사실 그림에 재능이 없어서 굳이 할 필요 없겠다 해서 맨날 낙서만 하던 친구였습니다. 제 그런 그림 에너지를 낙서로만 소비하던 사람이었고 컴퓨터 좋아하니까 그냥 컴퓨터 공학과에 나와서 이제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했는데 그때도 뭔가 컴퓨터 쪽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황하고 해서 알바를 하다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분들이 날개를 달아주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요즘 시대 요즘 시대 아니어도 그냥 인생에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추후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 시골의 청춘의 색깔이 있는 시골의 잡화점의 2호점을 만들어 보는 게 목표인데 그냥 단순 굿즈를 판매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지역에서도 저희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좀 살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뜻을 같이 이어받아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고 또 더 넓게 생각했을 때는 다른 나라에 있는 시골 마을이랑도 이런 일들을 좀 협업해 나가면서 이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을에도 시골의 잡화점이 생기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하고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게 막상 와서 보니 쉽지만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 이제 금전적인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저희 팀을 향해 뭔가 생기는 오해들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골. 그냥 노는 애들이다. 그냥 뭐 진지하게 부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하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노는 애들이다라는 그런 말들부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거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싸가지가 없다. 근데 그런 말들을 이제 너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앞에서 그걸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었다는 걸 모르고 집담을 하셔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상처를 마음 받으시기도 아프셨구나. 하고 일단 어떠세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네. 와 좋은데 그래서 먹고 살긴 하냐 약간 이런 질문들, 돈을 많이 버냐 약간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막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게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벌어야 하는 최소한의 돈이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버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로컬에서는 번 만큼 살아도 된다고. 서울 같은 데는 살기 위해서 벌지만 뭔가 이런 데서는 그냥 내가 번 만큼 살아도 사라지니까 그런 여유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아무래도 좀 너무 치열하잖아요. 사람들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안에서 살아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거 먼저 하고 닦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순서를. 뒷조사하고 있습니다. 뒷조사. 그리고 오시면 뒷조사. 저희 정도면 자유롭게 사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요즘 하고 싶은 거 네. 하려면 어쨌든 돈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돈과 자유의 그런 관계성에 균형?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거랑 매장 왔다. 자유라는 거랑 되게 이게 첫 아 3시 지났는데. 이게 눈빛으로 제압을 해버리시는구나. 이런 식의 리더십이 너무 좋네요.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따로 인터뷰 하시죠 또. 그럴까요? 이런 한국 사회에 있다 보면 자유를 쫓는 대신 그만큼 책임져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게 앞으로도 숙제고 약간 삶을 하루하루를 좀 밀도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에만 하다 보면 또 저를 잊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저를 갈아서 하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나를 좀 챙기면서 보살피는 시간도 같이 그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핑계로 저를 너무 혹사시키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서 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네. 저도 제 인생에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나연님이랑 함께하는 게 저는 말을 안 하는 게 저는 좀 속상하네요. 네,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사람 되게 근데 아예 중요하죠. 말도 안 해서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혜연님이랑 함께하는 것도 행복하죠. 해명의 시간인가요? 행복의 기준은 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건강하고 하루하루 약간 걱정 없이 사는 게 행복 같아요. 더 좋으면 이제 그 다음 날도 기대가 되는 삶을 구축해놓는 게 정말 행복 아닐까요? 어느 정도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어느 정도 행동력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느끼면서 저희가 이제 살아갈 때 특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할 때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기도 하고 되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현실적으로라는 말이 결국에는 뭔가 되게 자본주의적이고 잠깐 한 번만 시선을 돌리면 또 다른 현실이 있고 더 행복하게
이런 지역에서도 좀 살아갈 수 있다. 낭만 있다. 좋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랑비를 다 피하고 갈 수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이해가 되고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하나 멋진 무언가를 하나 이룰 테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그 꿈을 이뤄나가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한 10년 안에는 그 제가 이야기했던 시골과 외교가 연결되는 그 세상이 와 있을 겁니다.